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퓨처크립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녹화 방송으로 뵙게 됐는데요. 한 주간에 있었던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난 뒤에 이제 코인 차트 분석을 들어가겠습니다. 최근에 10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비트코인 고래가 비트코인을 새로운 주소로 옮겼다라는 내용인데요. 일단 이 해당 코인의 주소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개당 12달러에서 195달러에 매수했던 장기 고래의 계좌가 이동이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축적을 해왔던 고래가 왜 이 비트코인을 옮겼을까요? 그 다음 이슈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31,000달러까지 도달한 뒤에 이번에 하락을 하자 CME 갭이 메꿔지게 됐습니다. CME 그룹의 비트코인 선물 갭 채우기가 최근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차트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다음은 4시간 CME 차트입니다. 4시간 차트에 CME 갭이 발생된 이후에 급상승을 이루었습니다. 그 뒤에 최근 하락으로 인해 갭이 메꿔지게 되었는데요. 해당되는 구간은 급등을 하기 전 하락을 발생했던 구간입니다. 현재 가격과 가까운 CME 갭은 2330달러, 21,110달러 부근에 있으며 35,180달러와 34,455달러에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비트코인은 하단의 갭을 메꾼 뒤에 상단과 하단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크립토컨츠에 대한 내용인데요. 온체인 데이터로 유명한 곳이죠. 비트코인 하락 원인을 18개월에서 2년 장기 보유자에 의한 매도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차트를 보면 18개월에서 2년간의 보유자에 대한 차트인데 일시적인 상승을 진행했다가 급락을 하게 되면서 해당되는 구간의 홀더들의 물량이 빠져나갔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내용 보면 반면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출금량도 증가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는 고래들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장기 보유를 위한 해석이라고 합니다. 일단 보통 이거를 거래소라고 한다면 거래소에 입금을 할 때는 통계적으로 가격이 하락한 적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거래소에서 출금을 하는 경우에는 가격이 상승을 하기 위한 단계 전에 고래들의 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18개월과 2년 동안의 장기 보유자에 대한 매도에 의한 일시적인 하락으로 해석하면서도 반면에 출금량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뷰를 보는 것 같습니다. 퓨처 크립토 채널은 거시경제 또한 보는데요. 저는 코인을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동산 그리고 금과 은을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 빔의 하락에 급락이 이었을 때 제가 라이브 방송이나 녹화 방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골드와 실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비트코인의 수익률이 크고 주식의 수익률이 골드와 실버에 비해서 크지만 이 자산 또한 장기적인 우상향한다는 것은 결국엔 대부분 증시 및 코인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리스크적인 면에서 본다면 하락폭도 적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골드와 실버는 특히 거시 경제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자산이자 실제 돈입니다. 그래서 저는 골드에 대한 전망과 실버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예전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장기적인 우상향을 전망했습니다. 최근 내용 보면 이미 금 가격이 당연히 많이 올랐죠. 실버 가격 또한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뉴스 내용을 보면 서울 종로구 기검수 거리에서 26년째 금은방을 운영하고 있는 김아무개 씨가 한적한 매장을 가리키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 장사가 계속 안 된다. 오히려 사람만 많이 사려는 사람도 팔려는 사람도 없다는 거죠.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게 되고 특히 최근에 SVV 파이낸셜 그룹의 파산 사태가 있었죠. 그 파산 사태를 우려로 인한 골드에 대한 수요가 일시적으로 폭증하게 되면서 골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렇게 되면서 변동성이 더욱더 심해지니까 팔려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가격이 오름에 따라서 구매를 머뭇거리는 사람들에 의해 금은방이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죠. 지금 일시적으로 급등해서 금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부담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금 가격이나 은 가격이
하락을 많이 할 때마다 꾸준히 매집해가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골드와 실버는 우리 삶의 역사에서 수천 년 동안 유지된 자산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산 중에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내용은 관심 가져야 될 레이어 1에 대한 코인인데요. 일단 수이라는 코인이에요. 이 수이라는 코인이 원래 앱토스라고 해서 최근에 비트코인이 약산승했을 때 저점 대비해서 엄청나게 상승폭을 자랑했었던 코인 중에 하나죠. 가격이 거의 3,000원대부터 해서 25,000원까지 약 600% 이상 상승을 했어요.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이 당시에 이슈가 됐던 게 앱토스와 수이였거든요. 근데 수이는 상장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4월 19일까지 에어드랍을 진행했었는데 OKX를 통해서 수이를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시작가가 0.1달러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상승장이 온다면 이 수이라는 코인에 대해서는 우리는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제가 예전에 앱톱스와 LSD, 특히 LDO와 FXX에 대해서 한 코인을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저는 아비트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아비트럼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상승했고 여러 코인들 중에 강력한 코인 중에 하나였죠. 그런 것처럼 만약에 이제 상승장의 흐름을 타게 된다면 이 수이라는 코인에 대해서는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특히 얘는 레이어 1이기 때문이죠. 수이에 대한 장기 전망은 솔직히 말해서 시장의 흐름만 운때만 맞는다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저 또한 주의 깊게 보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레이어 1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요. 레이어 1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짧게만 요약하고 갈게요. 레이어 1은 초기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코인을 레이어 1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더리움, 솔라나, 아발란체, 앱토스, 그리고 추후 나올 수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블록체인 중에 하나고요. 이 레이어 1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확장성의 문제인데요. 예시로 이더리움이 초기에 이제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코인이죠. 2020년도 불장이 오기 전에는 디파이나 NFT에 관련된 게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나 상승장이 오게 되고 디파이나 NFT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 트랜잭션 처리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고 가스비가 월등하게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디파이를 하거나 NFT를 했던 분들에서는 이더리움 가스비가 굉장히 비싸다라는 얘기를 주위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고자 나온 게 바로 레이어 2입니다. 레이어 1에서 대표적으로 이더리움이 이제 탄생을 했는데 이 이더리움 기반에 관련된 디파이나 NFT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트랜잭션 속도가 낮아지고 비싼 가스비 부담으로 인해 다른 레이어 2와 관련된 확장성의 문제로 인해 레이어 2가 이제 탄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도 레이어 2의 솔루션은 이더리움의 확장성의 미래라고 언급을 할 정도로 극찬을 했어요. 이로써 레이어 2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요약해드릴 건데요. 레이어 1에서 발생된 확장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 레이어 2가 나왔다. 이 레이어 2라는 거는 블록체인 확장성을 말 그대로 높이기 위해서 블록체인 밖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레이어를 별도로 추가하는 프레임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특히 가스비나 느린 속도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코인으로는 폴리곤, 매틱, 오미세고, 니어, 신세틱스, 루프링, 최근에 엄청나게 올랐던 INJ, 인젝티브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인젝티브 프로토콜의 코인은 거의 1달러 부근에서 9달러까지 최근 약 900%나 상승을 해줬어요. 하락장도 물론 반복이 되었지만 지금 코인 메타의 흐름은 레이어 섹터들도 주름을 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앱토스 또한 레이어 1이죠. 그래서 제가 이 시장의 흐름, 즉 상승장의 흐름과 수위의 상장에 대한 시간적인 흐름이 맞다면 수위 또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제가 수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차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본다면 지금 주요 저항 매물대에 멈춰서 있어요. 게다가 나스닥 또한 마찬가지고요. 달러의 경우는 반대로 달러는 보통 비트코인이나 증시와 반비례하기 때문에 지지를 받는 모습이에요. 이 지지선이 무너지면서 비트코인의 저항이 돌파가 되고 나스닥 또한 돌파가 된다면 달러의 하락과 동시에 증시와 비트코인의 시장이 긍정적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제가
33,000불을 무조건 돌파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이 세 가지의 흐름이 겹쳐 있습니다. 33,000불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다시 하락장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시점인데요. 지금 현재 코인의 하락이 진행이 됐어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15,000달러대부터 계속해서 상승을 진행해왔고, 물론 중간에 조정은 있었지만 결국 약 10개월 동안 진행이 되었던 저항대를 처음으로 돌파해준 모습이에요. 그래서 현재 관점에서는 상승을 어느 정도 급진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조정이 온 거는 이상하지 않습니다만, 단기적인 프레임으로 봤을 때는 지지 라인인 현재 구간인 27,800불대 레인지 약 27K와 이제 상승하기 전에 26에서 28에 비볐던 이 레인지 존으로 봤을 때는 26,000달러 부근에 두 가지 지지존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장기 거시 관점으로 본다면 약 10개월 동안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고 해당 구간에서 돌파가 나와줬기 때문에 25K 영역이 제대로 종가상 브레이크다운이 되지 않는다면 확실히 베어 마켓이 강력하게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에 대한 리스크는 줄이되 비트코인에 대한 레인지는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되는데요. 프랙탈이 절대적으로 맞는 건 아니지만 과거의 2019년 미니불장, 2020년도의 대불장의 프랙탈 차트의 패턴을 보고 현재 흐름에 대해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모양을 잘 봐주세요. 2019년도의 패턴인데요. 이 당시의 쉐이프 모양을 보십시오. 완벽하게 이쁜 헤드앤숄더는 아니지만 이런 헤드 형태의 모양을 갖춘 뒤에 포물선 하락 이후 이 레인지 존을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2019년 미니 불장이 진행이 됐어요. 자, 그리고 2020년 대불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단기적인 횡적인 움직임을 마치고 급 반등을 해줬어요. 그 뒤에 포물선의 모양 형태로 헤드앤숄더 모양을 패턴을 갖추고 해당 레인지를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횡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다가 고점을 돌파한 순간 급진적인 상승을 이뤄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 대불장이 진행된 거죠. 마지막으로 2023년의 현재 모습입니다. 현재 또한 그린 박스존을 본다면 횡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포물선의 형태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위치가 여기인데요. 과거의 프랙탈이 100% 맞진 않겠지만 유사성을 띈다면 해당 레인지 존을 강하게 종가상 이탈해주지 않는 이상 만약에 모양이 이 부근 레인지 존에서 횡적으로 비비거나 다시 올려치고 캔들의 몸통의 반까지 올렸다가 내리더라도 확실한 점을 이탈하지 않고 그대로 계단식 우상향을 하면서 고점을 돌파하게 된다면 또다시 저는 상승장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적인 기술적 분석에서 본다면 요약을 하자면 33,000불의 돌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에 대한 중요한 얘기는 제가 추후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퓨처크립토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현재 레인지존에서는 27K 그리고 26K의 레인지적인 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시 타임프레임상 중요한 영역은 약 10개월 동안 하단 영역에 머무르고 저항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다시 내려온다 하더라도 25,000불에 대한 서포트 레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또 우리가 그려나가는 미니 불장에 대한 크기가 진행이 되려면 33,000불에 대한 유지를 해준 뒤에 그 뒤에 돌파가 나와주고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기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현재 패턴상에서 너무나도 이제 2019년도 상승장 2020년도 대불장과 이 해당되는 패턴이 너무 비슷해 와서 저희 구독자분들께 소개 겸 제가 패턴을 보고 있는 캔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 봤습니다. 더 명확한 레인지가 나온다면 다음번에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버 퓨처크립토였습니다.